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일본이 가까스로 B조 2위에 올라선 가운데 일본 네티즌들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종반으로 접어들며 각 조마다 본선 진출국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일과 17일에 걸쳐 치러진 최종 예선 6라운드 결과 A조에서는 한국과 이란이 양강 체제를 굳히며 본선 진출에 9분 응선을 넘었고, 호주, 사우디, 일본 등이 속한 B조에서는 사우디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가 중국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며 일본이 처음으로 조 2위로 올라서게 되었네요. 이라크에 깔끔하게 3대0 대승을 거두며 본선 진출 확정을 눈앞에 둔 한국과 출전 끝에 오만에 겨우 이기고 처음으로 조 2위로 올라선 일본.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다른 나라들의 6라운드 경기 결과를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단신 2개와 댓글 반응도 이어집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호주는 중국과 1대1 무승부, 한국은 다음 라운드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까? 16일 아시아 각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6라운드에서 B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가 베트남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승점을 16으로 끌어올렸다. 호주는 중국과 1대1로 비겨 승점 11, 일본은 오만을 1대0으로 꺾고 승점 12로 본선 진출권인 2위에 올랐다. 또 A조는 선두 이란이 시리아를 3대0으로 완파했고 2위 한국도 원정에서 이라크를 3대0으로 압도했다. 이란이 승점 16, 한국은 승점 14, 3위 아랍에미리트가 승점 6을 기록해 다음 라운드에서 이란과 한국의 본선 진출이 확정될 수도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3강 상태라 무승부도 허용되지 않네요. 4승 2패를 기록한 일본이 3승 2무 1패의 호주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 호주도 전혀 나쁜 성적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무서운 상황에 변함이 없네요. 호주도 좋지 않아. 지금의 일본은 안정감이 전혀 없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 일본인 감독은 베테랑 선수에 대한 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실력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감독에게 엄격한 눈으로 지휘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A조는 거의 결정되었죠. B조도 실질적으로 상위 3팀의 싸움입니다만 사우디는 견고하니까 호주와 일본의 싸움이래나. 설마 호주가 비길이라고는. 일본은 횡재한 듯 2위로 올라섰지만 모리아스 재팬이 강해진 것은 아니야. 호주는 일본전 원정 이후 속도를 줄이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4강에서 3강이 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4개국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어디랑 붙느냐가 되겠죠. 솔직히 호주 경기는 지난번 일본전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번의 호주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중동반 상대하는 한국을 비웃다가 일본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10여 년 전이었다면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에는 이기는 것은 당연하고 몇 점이나 딸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1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리. 분명히 세대교체를 하지 못한 채 약해지고 있네요. 중국, 베트남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따지기보다는 최종 예선에 나오는 팀의 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 원정 경기는 일본도 호주도 사우디도 0대1로 승리. 더 옛날의 일본은 중국도 이길 수 없었고 태국 같은 나라에게도 졌어. 승점 16과 14의 이란과 한국은 훌륭하지만 아직도 3위가 1승의 승점 6이라는 것은 이란과 한국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전개가 아닐까. 2강 사약으로 대항할 팀이 없다는. A그룹은 아무래도 좋다. 일본은 어떻게든 2위 이내에 들어야 하니 1월의 시리즈는 초전이 중국이니까 우선은 승리해서 컨디션을 올리고 사우디에 반격해서 이기면 5연승으로 일단 괜찮지 않을까. 힘내라 일본. 중국, 사우디에 이겨도 어웨이에서 호주에 지면 정말 큰일이죠. 일본은 첫 경기에서 오만을 상대로 졌고 골득실에서 불리한 상황. 전혀 괜찮지 않아. 이란, 한국은 최종 예선에 들어서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지. 둘 다 2차 예선 때는 이라크나 레바논에 고전했는데 반대로 일본은 2차 예선에서 절호조, 최종 예선은 부진.
2차 예선 때는 좋았던 선수의 일부가 부진한 것이 원인이려나. 선수 교체가 원활하게 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카타르 월드컵은 저로저로 사무라이 블루의 우승이다. 시리아나 이라크에는 기대했었는데 개막하기 전에는 B조보다 A조가 힘들다. 이란 외에는 혼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중동세가 전부 이기지 못하고 이란과 한국의 선두 다툼이 되면서 일찌감치 본선 진출이 결정되는 전개가 될 줄이야. A조는 대체로 당연하지만 B조는 일본과 호주가 고전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과 붙기 전에 월드컵 출장권인 2위 이내가 정해지면 일본전은 소아시합이 되어 2군 멤버로 올 가능성도 있을 듯. 만약 그렇게 되면 최고의 난관은 호주 원정. 이것이 2위 싸움의 중요한 일전이 된다.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2위 이내에 드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 틀림없어. 내년에 일본은 홈에서 3경기. 만약 3경기 전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원정인 호주전은 비기더라도 오케이네. 문제는 일본의 감독이... 하지만 지면 호주의 다른 경기 결과에 달려있지. 일본도 홈에서 사우디와 비긴다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예선을 통과한다 해도 감독 해임. 이것이 되어야만 일본 대표가 다음 스테이지에 갈 가능성이 있어. 예선을 통과하고도 감독 해임. 그런 나라의 감독을 누가 하고 싶겠냐? 그것도 2개 대회 연속이니까. B조를 얼추 봤을 때 역시 일본의 선수층은 단연 1위야. 특히 요시다, 토미야스의 수비 라인은 다른 나라로부터 극찬을 받을 정도로 역대 일본 대표 최고의 수준인데 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거야 모리야스 씨? 호주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올림픽은 개최국이라 좋았고 운은 좋을지도 모르겠네. 아시아 예선이라고 해도 이기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네요. 힘이 떨어지는 나라는 내려서서 지키고 설사 리드한다고 해도 프리킥, 코너킥, 페널티킥으로 따라잡히는 경우도 있고 사우디도 베트남에는 고전, 호주는 중국에 따라잡혀서 무승부. 그러고 보면 한국, 이란은 강하군요. 이란이나 한국은 많은 득점을 올리네. 국민들은 즐겁게 축구 관전을 할 수 있겠지. 부럽다. 오만과 호주에 지지하는 중국의 활약은 크니 일본은 감사해야겠죠. 중국이 최종 예선이 진행됨에 따라 오르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이네. 다음은 연초 첫 경기.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 중국은 대표팀을 위해 리그를 중단하고 합숙을 했으니까 준비가 일본, 호주와는 달라. 일본도 중국의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의 일본 대표로는. 처음으로 한국 대표팀이 부럽다고 생각했어. 일본이 3점을 딴 게 언제적이냐. 이번에 한국은 순조롭네요. 일본은 자폭했으니까 아직도 방심할 수 없어. 무패를 달리며 순항 중인 한국이 꽤나 부러운가 보네요. 다음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단신 기사 2개의 내용 요약과 댓글 반응입니다. 토트넘도 한국 대표의 승리를 축하. 손흥민의 골로 쾌승. 영국 토트넘이 소속 선수 손흥민의 A매치 골을 빠르게 전하며 축하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이 페널티킥 골을 기록했다. 덕분에 한국은 3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라며 손흥민의 페널티킥과 골 세리머니 사진을 공개했다. 여기에 박수 이모티콘을 붙여 축하했다. 월드컵에서 투톱인 손과 케인이 싸우는 걸 보고 싶다. 황희찬도 있으니 이기기는 무리여도 좋은 게임이 될 것 같아. PK는 서툴다는 이미지인데 어떻게 넣었나 보네. 토트넘에서 직접 프리킥 차는 걸 보고 싶다. 손은 카타르 월드컵이 최전성기일 테니까 응원한다. 실전에 강한 한국, 부럽다. 손흥민이 골을 넣어도 나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니까. 분하죠? 2번째 단신입니다.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역대 1위에 대표 통산 30골을 기록. 자랑스럽다. 토트넘의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자신의 30골을 자축했다. 한국 대표팀은 16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이라크 대표와 대전했다. 이 경기에서 한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한국 대표로서 96경기 만에 30골을 달성했다. 29골로 모나코와 아스널에서도 플레이한 경험이 있는 FC 서울 공격수 박주영을 제치고 역대 단독 선두가 됐다. 국가대표 역사에 이름을 새긴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쁨의 코멘트를 달았다.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어
이 팀의 주장으로서 자랑스럽다. 나라를 위해 30골을 넣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일본 언론의 기사에 약간의 오류가 있네요. 축구 국가대표 역대 최다 득점 순위는 1위 차범근 58골, 2위 황선홍 50골, 3위 박이천 36골, 공동 4위 김재한, 이동국 33골, 공동 6위 허정무, 최순호, 김도훈, 손흥민 30골 순입니다. 아마도 일본 언론은 현역 선수 역대 1위를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30골이 한국 대표 역대 최다 득점이라니 의외로 적은데 한국이 강했던 90년대쯤에 득점을 더했던 선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본이라면 공격수가 아닌 카가와나 혼다조차 30골 이상인데. 정보가 틀렸어. 상위에 5명이 있다. 1위는 56골의 차범근, 손은 공동 6등. 차범근 씨의 기록은 58골입니다. 응? 자기가 악질적인 파울로 다치게 해놓고는 자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녀석이 좋은 선수라니 머리 괜찮아? 아, 머리가 이상한 놈이라 손에게 끌리는 건가? 좋은 선수. 황희찬도 좋은 선수고 일본의 젊은 선수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 대표팀에서는 기회를 받지 못하지만 한국의 손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파괴력이 있어. 이라크전 3번째 골에 개인기와 조직력이 결합되며 무너뜨린 골은 예사롭지 않았다. 일본인으로서 분하지만 역대 아시아 넘버원 축구선수라고 생각해. 30골로 역대 1위라고? 알아보니까 최다는 차범근 58골이라고 나왔는데 뭐야 이 기사? 손은 정말 대단해. 그 결정력이 일본인에게도 있었으면. 일본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인 조 2위로 올라서자 일본 네티즌들은 기뻐하면서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뭐 굳이 일본에 대해서 따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호주 대표팀에게는 한마디 하고 싶네요. 캥거루 정신 차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